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세상 있게를 하다 보니까 200회를 했으니까 적어도 1년 반 이상을 했는데 세상은 아무리 읽어도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오늘 200회는 우리 시대의 우리 정치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엊그제 새누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 운동을 벌이겠다. 이거 큰 사건이죠. 그래서 9월 30일에 9월 중에 추진위원 본부를 만들고 상임 대표도 정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야말로 큰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요 쟁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5.18 헌법 수록 추진 본부 이름이 가칭으로 9월에 발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광주 출신 의원 이병훈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상임 대표로 하태경 의원, 그리고 성일종 의원, 그리고 이하경 의원이 세 사람이 상임 대표를 한다. 근데 공교롭게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영남 출신, 호남 출신, 그리고 충청 출신 하나씩 딱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공교롭게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 주역들과 아주 비슷해요. 배경이 아주 비슷해서, 예를 들자면 하태경은 아직도 주사파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과격하고, 좋게 말해서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고, 그러면서도 어쩐지 북한을 좀 지원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좀 수수께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벌써 돌려서 옛날 박근혜 탄핵 때 김무성하고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하경은 전북 순창 출신인데 한때 순천과 광주에서 YMCA 사무총장, 그래서 전형적인 좌파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로 유명하죠. 누굽니까? 최원식 동아건설 집에, 회장 집에 가서 운동자금 내놔라고 때렸었던, 소위 형식으로 말하면 강도같이 돈 내쇼 하고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옥고도 치르고 했던 상당한 깡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만약에 개헌 문제를 주도하면 이게 딱 개헌에서는 박지원과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성일종은 제가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자기 형이 성완종 의원은 제가 아는데, 그 동생으로 점잖은 조용한 충청도 출신 의원인 줄 알았더니 재선이 되고 나니까 정책위 의장도 하고 말빨도 좀 세고 이런데 이번에 이걸 끼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마 이 성일종을 끌어들이는 데는 아마 이쪽 두 사람이 아마 60항쟁 같은 걸 붙여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에 세 사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제 영남 출신 김무성, 그리고 반대당 출신, 근데 여기는 이제 한나라당이죠. 이건 민주당의 박지원, 그리고 이 또 정진석도 한나라당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진석 의원은 탄핵의 주역으로 별로 클로즈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연히 제가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세 사람을 하면 충청도에 누가 있노? 그랬더니 그 정진석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진석 문서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문서인데, 제가 처음 보는 문서,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당시에 정진석은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탄핵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박지원이가 이제 좌장 비슷하게 나이가 좀 들고 해서 주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김무성이하고 좀 친해가지고 김무성이한테 야, 그 한나라당 몇십 명만 좀 확보해도 그랬더니 형님 뭐 한 50명 모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둘이는 아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늘상 탄핵을 모의했던 사람처럼 보이고 거기에 좀 밀렸던 옆에 있었던 정진석은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했습니다. 그의 선친이 정항모라고 옛날 자유당 때인가? 내무부 장관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내무부 장관도 하는 유능한, 관리였어요. 그런데 약간 친일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지난번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나라를 빼앗긴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껄쩍지근하게 만든 그런 발언의 소유자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처음 누가 보내준 문서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탄핵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만. 저는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2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 사건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많이 기억이 안 돼서 저도 좀 기억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게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습니다. 호소한 것은 미르나 e스포츠 문제나 최순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수책에 있는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5초 후,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5초 바로 했다는 얘기죠. 저는 집권 여당이,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탄핵 표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 개개인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를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탄핵 표결에 집권 여당이 참여를 했어야 하는 반대, 그러니까 내놓고 반대를 못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네 찬성한다는 거죠. 대통령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진석은 탄핵 찬성하는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청와대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작은 정을 끊고,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투표에 집권 여당이 자기 대통령의 탄핵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적 대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놀랐어요. 하지만 이 사태에 마땅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저는 만약에 정진석이가 탄핵을 반대했다고 한다면, 반대하다 안 되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방법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이런 고뇌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당시에 국무총리실에 있는 황교안 총리도 그렇게 결사적으로 열심히 반대를 안 하고 탄핵을 막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저는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 몸을 던져 뛰었습니다.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탄핵 투표에 이렇게 응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상당수의 새누리당 사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 투표 찬성 투표를 던진 게 한 것이 국가 시대적 대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당시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충청도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내대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김무성, 박지원, 정진석 이 세 사람, 이제 돌리세요. 이 사람이 딱 돌아가서, 다음 사진. 예. 하태경, 이하경,
성일종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까 그 5.18 헌법 수록 추진본부를 만든다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그 코멘트를 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사실은 이거 벌리고 있는 동안에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한미일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데 서명하고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왔습니다. 그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 뭐 캠프 데이비드의 뭐 성명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요컨대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이제 본격적인 협조 체제에 들어선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해방 직후에 광복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평화선을 긋고 이런 관계에서 일본하고는 대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5.16 지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친이 한일 회담을 해서 뭐 김오이라 메모 그리고 김정필 총리가 가서 담판하고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을 받아서 그 차관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야권은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식의 돈을 받는 정도의 국교를 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오희라 메모가 있었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한일의 새로운 교류의 시대를 연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일본 문화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이 한일 교류가 있었습니다만은 다만 김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나라 상당수의 보수층으로부터 거부감을 받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문제의 새로운 어떤 기원을 본격화시킨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한 20년이 지나서 한 20년 됐죠. 그렇죠? 그렇죠. 97년부터 이제 2년, 3년까지니까 20년 만에 다른 당, 그러니까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오카 그 원전 사건 발생한 몇 년 후에 이제 오염수 배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벌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것이 본 제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미일 세대 새로운 시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몇 차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외교적 성과가 내치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그 세 사람 하태경, 그 뭐 성일종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을 벌려가지고 이제 5.18을 헌법에 수록하는 운동을 벌리겠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발언을 해가지고 광주나 호남에 표를 따려고 했는지 아니면 원래 자기의 그 사상적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됐는지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지만 그냥 선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에는 자유주의파 후보이면 분명하니까 그 어물어물 넘어갔어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시비를 걸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헌법에다가 그것을 올리려면 적어도 여야 간에 논쟁의 여지가 없을 만큼 딱 그 정체와 그 definition이랄까 정의가 딱 돼 있는 뭐 4.19 혁명 이렇게 딱 되는 것이 헌법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디 헌법에 4.19 혁명 정신이 지금 5.16 정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5.18 군사국 탓인데 왜 그걸 올리려고 그러냐. 시비가 걸리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세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딱 일을 벌리고 나서니까 9월 달에 이제 헌법수록 추인본부가 이거저거 막 붙고 난리 법석을 칠 겁니다. 그런데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래 합시다 하고 따라가서 그냥 여야가 그냥 밀어갖고 어물어물 해가지고 그 뭐 또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수가 많으니까 이쪽에 있는 원내대표가 꼭 옛날 정진석이 비슷처럼 시대의 대의가 국가의 대의를 큰 대의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3분의 2 넘어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그것을 윤석열이가 그렇게 지시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5.18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국가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것을 3분의 2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열어졌다고 하면 이걸 반대하는 국민이 국회를 애워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적당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망한다. 이거예요. 뭐 망한 거 뭐냐.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다. 이거. 아니 5.18 사건을 가지고 헌법에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한 30-40명만 저쪽으로 조인하면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지금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반대하고 어찌 보면 당신도 탄핵당해 잃어버릴 가능성이 이거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해프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이 그냥 옛날 마지막에 탄핵의 마지막 단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진석이 다루듯이 그냥 삭막하게 알았어요 하고 그냥 보내는 것인가? 무슨 소리냐고 덤벼드느냐? 이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이 사건 벌리는 것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헌법 개정운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의 정치적 탄핵운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탄핵을 당하면 뭐 그거에 자기 우선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의 자유우파,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고 있느냐. 그러면 이 나라는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아마 자기 정치 생애에서 가장 심각한 본격적인 그런 실현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 현지도 광주 5.18 기념재단 휘하의 공법단체 있죠. 공법단체가 뭐 5.18 유족 그러니까 5.18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 그 다음에 5.18 부상자 동지, 그리고 5.18 유공자 동지, 이렇게 세 개일 겁니다. 그 세 개의 단체도 그냥 저쪽에 그 5.18 행사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연합이 있죠. 이 사람들 삐각삐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두 단체가 시민단체하고 불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한 단체도 어저께부로 그 시민단체 행사에 조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양쪽이 오늘 현재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어떤 철학상의 정치적인 명분과 그런 문제이기보다는 이권 싸움 같이 보여요. 주도권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지난번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 옛날 그 계엄군 치하에서 봉사했던 어떤 군인들이 광주 현지에 가서 무슨 기자회견하고 세미나를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뭐 5.18을 왜곡시켰다는 사람도 있고 진실을 말했다는 사람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안에서도 이것이 혼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4,446명 스카이델리에서 그 5.18 유공자들 명단을 쭉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발표하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석을 뭐 5.18 유공자 이름은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5.18 유공자 찾아보려면 거기 가서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 6년 이상을 꾸준히 그걸 분석했어요. 4천 몇백 명을. 그러니까 가짜가 많아요. 엉성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그건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왜 가짜를 그 집어냈느냐, 가짜를 뽑아내라 이러고 하니까 이제 그 5.18 기념재단 당국에서는 아니 이 5.18이라는 것은 원래 광주 사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뜻을 잘못 알고 그럽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됐냐면 5.18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각종 민주 사건, 민주 항쟁 문제를 5.18 기념제에 다 같이 뭉뚱그려서 집어넣었다는 거야. 용광로처럼. 이게 역사적 발상 자체가 틀려온 거야. 이게 12.12의 전두환 쿠데타부터 5.18까지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을 다 5.18 민주화로 집어넣었다는 거야. 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광주에서 그 5.18 기념재단이나 5.18 그 뭐 관계단체 뭐 한 140개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공법단체 3개가 있어요. 이런 걸 포함해서 사실상 광주 사람이 주도해요. 그 세상 사람은 다 알죠. 그럼 광주 사람이 주도하고 그 선정을 광주 특별시장, 광역시장인가? 광역시장이 누구를 정하는, 그러면 그 나라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 역사의 재단을 누가 유공자고 아니고 하는 거예요. 광주시장이 다 정하는 겁니까? 광주가 다 정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요. 광주만 해라 이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다른 걸로 해서 해. 그래서 이 자체를 개정하고 교정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반대 이제 다른 그 5.18과 관계없는 어떤 유소한 민주투쟁을 한 사람이 적절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응? 반대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광주에다 다 붙이냐 말이야. 그게 일단 광주에는 당시 광주 5.18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유공자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의 주장입니다. 뭐 제가 뭐 크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광주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제가 열심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질문 받고 그럽니다만 크게 반대는 없는 걸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선 광주 스스로의 광주 역사 바르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뭐 양해를 구하듯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5.18 당시에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5.18 자체의 그 뭐 흠결이라든가 뭐 좀 이상한 거, 어두운 구석 이런 건 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신문을 매니면서 5.18 위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저 몇 달 동안을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쳤어요. 전 세계에 그냥 내 신문을 막 뿌리고 그랬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최근에 또 그 여러 가지 북한의 개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꾸준히 연구한 지만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지만원 같은 사람도 저하고는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5.18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저하고 같아요. 그러나 뭐 제1광수, 제5광수, 제30광수 하고 붙이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당시 어떻게 골상학적으로 그걸 다 맞히냐. 그러나 처음에 뭐 제1, 제2 한 뭐 그렇게 꼽히는 몇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응?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꾸준히 그 양반이 20년을 연구를 했다고 하나? 그래서 그걸 진짜로 골상학적으로 딱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은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X가 아니에요. 조사해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보가 북한의 개입이 점점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 껄쩍지근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증언해 준 증인들도 몇 사람 있어요. 제가 그건 지금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의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걸 가지고 5.18 문제를 정말로 확실하게 하겠다. 전 국민이 납득할 만큼 하겠다. 그리고 법의 잘못된 규정에서 법을 고치겠다. 이걸 자기 명운을 딱 걸고 정치 운명을 걸고 하는 것이 국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선거하고 임기가 이제 1년 반 가까이, 1년 3, 4개월 됐는데, 그런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 그리고 또 5.18 정년에 가서 또 5.18 망월동에 가서 전부 다 절하고 찬송, 노래 부르고 다 하더라고. 그 양반 적어도 그때까지는 벌어진 광주에서 주장하는 5.18 아래 그 얘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100% 지지한다는 자세를 보였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보수 유권자들은 100%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액션해야 할 때다. 행동을 취해야 할 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적당히 끌어가 버리고 하면 좀 불행한, 좀 우울한 예측입니다만은 내년 4월 2일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와 좌파 소위 이것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30내 40 하지만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당파가 28%가 나와요. 엊그제도. 근데 그 무당파 중에서는 이놈도 싫고 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적어도 5.18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쪽에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안 믿지만 동시에 우파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 판가름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니면 제 방송국에 와서도 같이 공개 토론할 용의 몇 시간이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해야 하고 5.18을 확실히 전 국민적 동의하에 이것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적당히 제2의 김무성, 제2의 박지원, 제2의 누구야? 아까 누구였죠?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5.18 헌법 수록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놈 저놈하고 난리 법석을 치고 찬반 벌리고 데모하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야. 불보듯이 뻔합니다.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생각 했을지는 몰라. 아이고 한국에 들어가면 지금 한신무인지객인데 이거 어떻게 하노?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니야지만 꼭 해야만 할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자리입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귀찮으면 자기가 빠져버리면 되는 거야. 나하고 관심 없다, 나 시간 없다고 빠지면 되지만 대통령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응?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는 광주 사람에게 돌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주에 끼어 있어가 광주에 뭐 명예 민주화 뭐 유공자고 하고 뭐 사실은 나발이고 하고 싶습니다만 제 말은 과잉한 말은 빼겠습니다. 그 끼어 있는 사람 다 빼라 이거야. 빼가고 다리 만들어 다시.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의 민주화 행적이나 그걸 다시 검증해라 이거야. 그렇지 않고 우물뚝 좀 하고 지금도 거기에서 휴가 유공자를 빤다고 계속 광고 내고 이러고 앉아 이거 몇천 년 몇십 년 광주만 가지고 팔아먹을 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골치는 아프시겠지만 강요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문제도 복잡한 게 많아요. LH 문제 뭐 엉망진창이야. 잼버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광주 문제입니다.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광주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소위 정치적 무덤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을 꼭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귀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험한 말로 요구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해야 합니다. 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로든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리고 빠져나가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제 8월이 지나가기 전에 8월 말 9월 초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우선 국민의힘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한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이런 걸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을 관계기관과 참모들과 잘 생각해서 지혜로운 안을 만들어내시기를 부탁하면서 광주 문제를 가지고 이 나라 정치가 혼돈의 그 어떤 터모일, 정치적인 터모일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지역의 어떤 데모, 폭동, 그리고 그에 따른 계엄령, 이것을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그 근처에서 뭐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벌리는 김지아가 여기는 죽음의 푸닥거리야 이것도. 그런 걸 가지고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라 실컷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가짜들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 포상 주고 그러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심각하고 위대한 결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새 하나만 덧붙이자면 우리 지금 아마 올라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45,998 조회수가 있는데 2명만 딱 올라가면 46,000이 됩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뭐 찬반간에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반대 댓글도 열심히 읽습니다. 다만 저쪽에 막 방송 중에 하는 댓글에 대해서 내가 커멘트를 좀 덜 하고 있고 또 쇼트 만드는 거에 대한 커멘트를 제가 차마 다 못해서 여러분이 뭐 실컷 뭐라고 했는데 그럼 아무 소리도 없네 하는 사람도 덜어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지금 요새 정치적 이합집산이 막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격렬하게 벌어지는데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저하고 동지적 관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광명정대한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